지금 지갑에서 여권을 꺼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이 여권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좁은 좌석에 갇혀 몇 시간을 날아가야 하죠. 우리는 스스로를 반도국가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북쪽이 꽉 막힌 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1500년 전 단 한 번의 선택이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일요일 아침 서울역에서 기차를 탑니다. 여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통카드를 찍고 평양을 지나 만주벌판을 가로질러 하얼빈에서 점심으로 꿔바로우를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블라디보스토크 해변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삶. 서기 668년 9월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700년 제국 고구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평양성이 불타오르는 그날 하늘도 무심하게 비가 쏟아졌다고 하죠.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뿐 패배자의 꿈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첨단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역사의 봉인을 해제합니다.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세 번의 결정적인 골든타임.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딱 한 번의 선택만 달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가 아니라 대륙의 주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뮬레이션 가동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서기 4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반도 정세는 마치 끓는 기름속 같았습니다. 특히 신라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다 건너온 왜구들이 가야와 연합해 신라의 수도 설화벌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내무랑은 도저히 이들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내무랑은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북쪽의 절대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입니다. 신라의 사신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청했죠. 대왕님, 저희 왕께서 노비가 되어도 좋으니 제발 백성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광개토 대왕은 대국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즉시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파병합니다. 5만 명. 이들은 당시 동북아시아 최강의 특수부대, 바로 게마무사였습니다. 말과 사람이 모두 두꺼운 철갑을 두른 현대의 탱크와 같은 존재였죠. 고구려군이 남쪽으로 진격하자 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왜구들은 난생 처음 보는 철갑기병의 위용에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갔습니다. 고구려군은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 낙동강을 건너고 김해 금강가야까지 들이닥쳐 가야연맹을 문자 그대로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이때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고구려 주력군 5만이 경상도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신라는 이미 고구려의 군사기지가 되었고 가야는 멸망 직전입니다. 남은 건 서쪽의 백제뿐입니다. 대왕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 기세를 몰아 백제의 옆구리를 치고 한반도 남부를 평정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5세기 초반에 삼국 통일이 완성될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고구려 본토인 북쪽 묘동에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주력군이 남쪽으로 다 빠진 틈을 타서 고구려의 숙적 후연이 빈집을 털러 온 겁니다. 당시 후연은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강국이었죠. 광개토 대왕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눈앞의 통일이냐 국가의 심장인 요동사수냐.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남쪽은 쌀이 나오는 땅이었지만 요동은 철이 나오는 땅이자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만약 대왕이 요동을 포기했다면 남쪽을 얻더라도 북쪽의 경제 기반을 잃어 고구려는 만주 대륙의 패권국이 아니라 한반도에 갇힌 작은 나라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대왕은 제국의 안정을 택하고 말머리를 북쪽으로 돌립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후손인 우리 입장에선 두고두고 아쉬운 성공 확률 65%의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시계를 200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642년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고구려의 독재자 연개소문 그리고 신라의 김춘추입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 의자왕의 맹공격에 대하성을 뺏기고 멸망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김춘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적국인 고구려로 직접 찾아갑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하지만 연개소문에게 김춘추는 그저 패배한 나라의 약한 외교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무리한 요구를 던집니다.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너네 진흥왕 때 우리한테 뺏어간 한강 땅, 중령 이북 땅 다 내놔. 그거 안 주면 못 도와줘. 협상은 결렬됐고 연개소문은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차가운 돌바닥,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김춘추는 살 길을 모색합니다. 이때 역사책 삼국사기에 기록된 아주 흥미로운 뒷거래가 등장합니다. 김춘추가 자신이 가져온 최고급 청포 300포를 고구려 관리 선도회에게 뇌물로 찔러준 겁니다.
그러자 선도회가 술 한 잔 걸치며 기가 막힌 힌트를 줍니다. 귀공,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오? 토끼가 용궁에서 살려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뻥을 쳐야 하는 법이요. 깨달음을 얻은 김춘추. 다음날 연개소문 앞에서 소름 돋는 연기를 펼칩니다. 땅이요? 드려야죠. 제가 돌아가서 왕을 설득해 등기 이전 싹 해드리겠습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연개소문은 그 호탕한 거짓말에 속아 김춘추를 풀어줍니다. 풀려난 김춘추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천만에요. 국경을 넘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날리고는 곧장 당나라로 건너가 당태종과 손을 잡습니다. 그게 바로 고구려를 멸망시킨 악몽, 나당연합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해봅시다. 만약 연개소문이 작은 땅 욕심을 버리고 신라를 품어 당나라에 대항하는 방패로 썼다면 어땠을까요? 북쪽은 고구려의 철기군이, 남쪽은 신라의 화랑이 지키는 완벽한 방어선, 당나라군도 쉽게 한반도를 넘보지 못했을 겁니다. 한순간의 자존심 싸움이 700년 사직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아까운 마지막 기회입니다. 475년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 시절입니다. 이때 고구려의 국력은 말 그대로 레벨 99 만렙이었습니다. 장수왕은 3만 정예군을 이끌고 백제의 수도 환성을 초토화시킵니다. 백제의 계로왕을 사로잡아 아차산 밑에서 처형해버리죠. 백제는 왕도 죽고 수도도 뺏긴 사실상 뇌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가던 장수왕의 군대가 멈춰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귀족들이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결정적인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험준한 소백산맥. 기병 중심의 고구려군에게는 넘기 힘든 자연의 성벽이었습니다. 둘째, 나제 동맹의 저항. 위기를 느낀 신라와 백제 잔당이 죽기 살기로 뭉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북이었습니다. 당시 북중국을 통일한 북이가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력군을 남쪽 끝까지 보내는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제약을 끄고 AI 시뮬레이션의 풀악셀 모드를 켜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기병으로 그 험한 산을 어떻게 넘냐고요? 여기서 핵심은 전면전이 아닌 속도전입니다. 당시 고구려군은 산성 하나하나를 공략하며 내려가는 전공법 대신 산성을 우회하여 적의 지휘부가 있는 수도로 직행하는 참수작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적의 머리가 정신 차리기 전에 심장을 찌르는 거죠. 나제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인 그 골든타임을 노려 밀어붙였다면 산성 몇 개는 고립된 채 스스로 항복했을 것이고 방어선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기 480년경 부산 앞바다까지 고구려의 깃발이 꽂힙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보다 무려 200년이나 빠르고 무엇보다 당나라 같은 외세 개입 없는 순수 우리 민족 통일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우리 역사의 물줄기는 완전히 다시 쓰였을 겁니다. 이렇게 통일된 고구려는 인구와 자원이 지금의 3배가 됩니다. 수나라, 당나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도 충분히 막아낼 국력이 되죠.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이 아니라 만리장성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부아시아의 패권은 완전히 우리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랬다면 2026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주말이면 친구들과 KTX를 타고 하얼빈 빙등제를 보러 가고 여름 휴가는 블라디보스토크 해변에서 보냈겠죠. 국사책 두께도 훨씬 얇아져서 학생들도 좋아했을 거고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상하는 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고구려의 꿈, 오늘 영상으로나마 뜨겁게 달래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만약은 언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느른밤 역사였습니다.